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보험 이론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원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박수는 안 치셔도 되는데 그 3보험은 아까 그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논리가 굉장히 단순해요. 논리가 굉장히 단순한 대신에 암기해야 될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암기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우선은 보험 회사하고 계약자 사이에 그 요 권리하고 의무 관계가 전부 다 약관에 있습니다. 약관. 그래서 약관만 공부하면 3보험은 거의 뭐 그 다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암기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리고 문제 패턴을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이게 어려운 문제를 내서 문제를 답을 쓰질 못하거나 내지는 그 전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굉장히 많이 두거든요. 특히나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2019년도에 그 5번 문제가 그 실손 의료보험금 계산하는 문제였었는데 배점이 무려 30점짜리로 나왔어요. 그 지금 역대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던 해가 2015년도였었고 제3보험이 그리고 2019년도가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5번 문제 때문에 난이도 조정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우선은 약관을 보실 때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그 올해 시험을 보면서 확연하게 알 수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표준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약관이라는 거를 먼저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험회사가 회사 실정에 맞는 약관을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 약관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표준 약관. 제 책에는 표준 약관이 그 최근 표준 약관이 일단 다 반영이 돼 있고 표준 약관에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보통 약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약관이. 그 여기를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표준 약관에 또 공시가 돼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공시가 돼 있어요. 표준 약관. 그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을 보시면 지금 뭐 선택형, 그 다음에 표준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선택형 2 같은 경우는 표준 약관에는 없어요. 표준 약관에는 없고 보험회사에서 선택형하고 표준형 상품을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만든 게 선택형 2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 보면 선택형 2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출을 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문제 패턴을 이렇게 보시면 다른 과목하고 비슷한 게 그 약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 시험을 보시면은 그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문제가 이렇게 좀 구성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초창기 시험은 200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제 4종 시험 있을 때 이때는 문제가 굉장히 단답형으로 문제를 내다가 그리고 조금 그 사례형 문제로 바뀌면서 지금은 다시 사례형하고 단답형 문제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제3보험은 다행스럽게도 문제 패턴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립화가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쓰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그 표준보험 약관 있잖아요. 여기 표준보험 약관 여기하고 제도성 특약 여기 그다음에 두 번째 후유장애 후유장애는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실손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는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옵니다. 100% 나와요. 그것도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제3보험이 5에서 큰 문제로 5에서 6문제 정도가 기출이 되는데 요거를 쪼개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쪼개서 안으로 들어가면 실제 문제는 한 12문제 정도, 2배수 정도 됩니다. 2배수 정도 돼요. 2배수 정도 되는데 배점을 이렇게 보시면
실손의료보험금 계산하는 게 평균적으로 약 20점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후유장애보험금 계산하는 게 이것도 약 20점에서 30점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20에서 30점. 그다음에 표준약관, 제도성 특약을 합쳐서 여기도 한 20점.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 30% 정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상해보험 있죠. 상해보험, 상해, 그다음에 질병. 이렇게 한 30% 정도가 나오는데 2019년에는 여기 질병에서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구성도 되게 웃겨요. 3보험은 왜 웃기냐면 1번 문제에 번호까지 1번 문제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요. 표준약관을 약술해라 라고 이렇게 문제로 냅니다. 약 10에서 15점 정도. 그리고 2번 문제로 질병, 특약이나 CI 보험을 약술하는 문제를 계속 내다가 2019년도에만 안 나왔어요. 2019년도에만 안 나왔고, 그리고 후유장애하고 실손보험금은 뭐 3번에도 들어올 수 있고 4번에도 들어올 수 있고 5번에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고 되게 웃긴 거는 뭐냐면 후유장애 보험금을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표준약관 장애 분류표 있죠. 거기에 판정 기준을 쓰라고 계속 문제가 나와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판정 기준을 다 암기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장애 지급률까지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뭐냐면 장애 지급률을 주지 않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3보험은. 그러면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장애 지급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장애 지급률이 10%인지 20%인지 30%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고도 못 쓰게 되는 형국이 생겨버립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이나 훗내년 정도 이렇게 가면 뭐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장애 분류표는 언젠가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실제로 주지 않았고 2018년도에는 장애 분류표,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2018년도에.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근데 한 문제는 장애 분류표를 줬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문제는 장애 분류표를 주지 않고 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3보험은 의학하고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의학하고 매우 관련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약관 얘기했잖아요. 보험계약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그 약술 그다음에 암기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공부하시는 방법이 약간 잘못된 게 무턱대고 암기만 달달달달달 해가지고는 절대 이 시험 그 제3보험에서 뭐 한 50점 이상 이렇게 점수를 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면. 왜 그러냐면 문제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자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실무자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은 이게 뭔지는 알고 있는데도 쓰질 못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험의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철저하게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약관 조항이 왜 있는지, 그죠? 그리고 이 약관 조항에 대해서 계약자나 보험회사가 의무 조항이 있고 권리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할 것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는 제가 여기 수험 안내서에도 제가 여기다 기재를 해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원 강사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여기 이제 저를 믿고 이제 수강 신청하시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해를 시켜주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해 안 가면 될 때까지 여쭤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암기는 내 몫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암기까지 시켜주는 게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뭐 대학 교수도 아니기 때문에 암기할 때는 제가 아주 쉽게 뭐 앞자를 따든 뭐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해서 하든 암기 머릿속에 넣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넣어드리려고 뭐 고스톱 치는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대한
끝까지 암기를 하셔서 약술 문제 여기 있죠, 그죠? 표준 약관 약술 문제 여기 하고 후유장애 판정 기준하고 제가 나오는 문제들이 무조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세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 배점도 굉장히 높고요. 그 실손 의료보험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30점 문제 나왔죠, 그죠? 근데 아마 2020년도에는 배점을 좀 줄이면서 올해처럼 그렇게 함정을 굉장히 많이 넣지는 않을 거예요. 함정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올해. 그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30분 내에 저 30점짜리 실손 의료보험금 계산 과정하고 답안을 완벽하게 쓴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저도 제가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시험 보시는 날 제가 문제를 받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덩어리가 너무 커서 저도 한참 봤습니다, 문제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에 제가 다뤄줬던 그 함정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다양한 유형들을 다 제시해드리거든요, 모의고사 때 가면. 그거를 다 섞어놨더라고요. 뭐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많게는 한 네 가지 정도를 섞었는데 거의 뭐 한 7, 8가지를 섞어놔가지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은 친구들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실무자들 있잖아요. 그 실손 의료보험이든 후유장애든 실무자들 잘 몰라요. 이거 우리 수험생들이 훨씬 더 잘 압니다. 더 공부할 양이 많고 암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처음 하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암기까지 제가 다 시켜드리니까 그 뭐 저를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모의고사에 가면 일단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1월, 2월에는 그 기본 이론 강의를 해요. 이때는 철저하게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1, 2월 기본 강의 책을 한 바퀴를 다 봅니다. 그리고 3월, 4월에는 이제 그 1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4월에는 강의가 없고, 여기 3월에 계산 문제 풀이반이 있어요. 계산 문제 풀이반을 할 때는 뭘 하냐면 안보원금 계산하는 거. 안보원금 계산하는 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뭐 한두 시간 정도면 그 유형들을 다 마스터할 수 있고,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의 상속분 있잖아요. 그거 계산하는 문제 유형들을 좀 다뤄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후유장애하고 실손의료보험금 계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 4주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4주 과정. 여기에서 기초 계산 문제 풀이반 하면서 그러니까 올해 풀었던 문제들까지 같이 이렇게 병행해 가지고 풀어보고, 4월엔 쉬었다가 5월, 6월에 여기는 8주 과정이거든요. 8주. 이 8주를 반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8주를 반으로 나눠서 4주 동안 기본 이론에서 정리한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다시 한번 아주 스피드하게 정리를 합니다. 스피드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 약술 문제를 정리를 다시 해드려요. 약술을 약 한 70에서 한 80제 정도,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는 7, 8월이 모의고사반인데 저는 여기 6월 달 있잖아요. 6월 달부터 여기 남은 4주, 여기 4주는 약술 정리, 나머지 4주는 바로 모의고사로 들어갑니다. 계산 문제, 약술 같이 병행해서 모의고사하고 똑같은 문제를 내요. 5문제면 5문제, 6문제면 6문제. 그리고 요게 7, 8월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과정이. 그러면 여기는 5주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수강생들이 받는 모의고사 문제는 9회분을 받는 거예요. 9회분 문제는 다 다르고, 그리고 답안지를 통상적으로 다른 그 학원에서는 답안지를 이렇게 그 워드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A4지로 배포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여기 수험생들이 쓰는 답안지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제가 직접 수기로 씁니다. 그래서 그 간격, 그다음에 글자 크기라든가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핵심 단어는 뭘 키워드를 뭘 넣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그 답안지를 제출하시거나 하시면 제가 다 첨삭을 해서 개개별로 한 분씩 다 나눠드려요. 뭐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거기다 판서까지 다 해드리고, 뭐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제 8월 아마 중순경에 2차 시험을 볼 텐데, 그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3보험에서 뭐 꽈락이 났다라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 아무리 못해도 한 50에서 55점 정도는
그 자기가 공부량이 좀 부족하고 해도 충분히 맞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에 기본 강의, 계산 문제 풀이반, 총정리 및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반 들어갈 때마다 제가 첫 시간에 제 개인 정보를 다 노출해 드리거든요. 그 제 이메일, 뭐 카톡 아이디, 그리고 휴대폰 번호까지 다 오픈해 드립니다. 그래서 24시간 언제든지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때그때 해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주에 물어봐야지 하고 공부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뭐 하여튼 올해 끝내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단박에 그냥 합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는 촬영을 하지 않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뭐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괜찮으니까.